친구와는 결혼까지는 못 가겠네? 그럼 빨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? 야,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유한열입니다. 여러분 갑자기 그런 날 있지 않으세요? 갑자기 짜파게티가 먹고 싶은 날. 저는 오늘이 그날입니다. 바로 짜파게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. 농심 16 years. 아, 농심이 60주년이 됐구나. 야, 오래 간다잉. 이게 여러분, 제가 듣기로는 기업이 100년이 가는 게 거의 없대요. 근데 농심은 그거의 절반을 넘었네. 대단합니다. 농심 파이팅! 아, 여러분들, 물이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. 면을 넣어야겠습니다. 면. 쉣. 스프랑 다 같이 넣을 뻔했네. 스릴 만점. 어우.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? 때깔 봐요, 때깔. 오! 아, 뜨거! 자, 섞어보겠습니다. 아, 이거야. 이거지. 이거 보시는 분들 오늘 짜파게티 그냥 3봉 먹겠구만. 오케이, 먹어보겠습니다! 짜파게티를 먹을 때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음식. 김치죠, 김치. 김치가 없다. 짜파게티에 대한 이 대역죄야. 팥빵에 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. 팥빵이 아닌 거잖아. 짜파게티에 김치가 없다? 그럼 짜파게티가 아니야. 먹어볼게요. 너무 맛있어. 여러분 진짜 이거 양파 좀 썰어서 이게 넣어서 먹어보세요. 진짜 몇 배는 맛있어져. 그냥 짜파게티 있는 그대로 끓여 먹잖아요. 그럼 그냥 편의점 음식에 그냥 불과한데 이 짜파게티에다가 양파를 좀 넣잖아요. 그 순간 짜파게티는 더 이상 짜파게티가 아니게 돼. 짜파게티를 넘어서 요리가 되는 거야. 양파를 무조건 넣어서 먹어보십시오. 진짜 배로 맛있습니다. 이건 정말 제가 장담합니다. 그 양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. 이 깡양파 한 1,000원 정도밖에 안 할걸요? 그거 넣어서 먹으면 훨씬 맛있어. 양파는 정말 신이 내린 식재료야. 내가 봤을 때 이렇게 맛있는데 건강에도 좋다고? 점심 식사 끝! 여러분, 제가 저 유한열의 반전 매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사실 밖에 나왔을 때 이렇게 햇빛이 쨍쨍할 때 이게 우산을 쓰고 다닙니다. 우산을 쓰고 이렇게 햇빛을 피하는 모습 굉장히 애견남스럽지 않습니까? 제가 이제 무적 테토남 스타일이긴 한데 가끔은 애견남스러운 면모도 이렇게 보여주거든요. 사람이 무조건 이렇게 테토스럽기만 하면 안 돼. 이 테토남의 그 특유의 강렬하고 상남자스럽고 거친 모습 뭐 이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런 애견남스러운 부드럽고 미소년 같은 그런 면모도 필요합니다. 사람은 원래 한 가지 면모만 있는 건 아닌 거야.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이 우산 곁으로 오고 싶다는 거, 같이 우산을 쓰고 싶은 마음 생겼다는 거 이해합니다. 하지만 안 돼요. 죄송합니다. 제가 저번에 이제 신생아들에게 한번 좀 쓴소리 한번 했잖아요. 그 얘기를 하고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, 만약에 내가 신생아 때로 돌아간다면 난 어떻게 할까 약간 생각을 해봤거든요. 내가 신생아 때로 돌아간다면 진짜 누구보다도 효도할 수 있을 것 같아. 나 신생아가 되잖아? 기본적으로 울지 않을 거야. 빼도 안 쓸 거야.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다. 보통 밥 먹을 시간 되면 우리 신생아들은 그냥 울잖아, 밥 주라고. 근데 나는 울지 않고 그냥 딱 이렇게 얘기할 거야, 엄마한테. 야, 엄마 젖병 좀 물려주세요. 난 이럴 것 같거든? 얼마나 깔끔하고 좋니?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우는 거 달래지 않고 딱 먹을 걸 줄 거 아니야. 아유, 우리 애기 기특하구나 이러면서. 참, 나 같은 사람이 신생아가 돼야 되는 건데, 그렇지 않아? 이제 잘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예전 들었던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거는 이번에 결혼하셨던 분에게 들었던 얘기인데, 우리 그런 경우 좀 보지 않습니까? 연애를 9년 막 이렇게 했어. 길게 막 10년까지 했어.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헤어졌어. 근데 헤어진 뭐 남자나 여자가 다른 사람과 연애를 했는데, 연애를 한 1년 하고 혹은 1년도 안 하고 바로 결혼을 해버려. 이런 경우 꽤 보지 않습니까? 제가 사실
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결혼하셨다는 분이 그런 분이시거든요. 제가 그분께 언뜻 보면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고찰해본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딱 느낌만 보면은 어떻게 사랑이 그러니?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. 근데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라는 납득이 가더라고요. 아무튼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9년에서 막 10년 가까이 장기간 연애를 하다가 결혼할 때쯤 돼서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본인이 봤을 때 왜 그게 발생하느냐면 연애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결혼할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애는 서로 좋은 모습만 볼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서로 뭐 만나고 싶을 때 만나고 데이트할 때 데이트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게 있으면은 그냥 그거 안 맞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하지 않고 놀고 그러면은 돼요. 근데 결혼할 때가 되잖아요. 그럼 그때는 모든 걸 다 직면해야 된단 말이죠, 서로가.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모든 걸 다 직면하는 것들 중에 이건 결혼했을 때 내가 직면해야 될 텐데 난 이거 이해할 수가 없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대요. 그러니까 연애할 때 안 보이던 게 결혼할 때는 결국 다 보인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본인도 연애할 때는 그냥 다 피해왔던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는 직면하지 않고 그냥 잘 놀았는데 결혼할 때 막상 되니까 직면하지 않았던 그런 수많은 문제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. 그때 돼서야 아 얘랑 결혼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뒤늦게 깨닫고 결국엔 헤어지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 연애를 할 때 좀 보는 눈이 생긴대요. 내가 장기간의 연애를 하고 끝마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그런 점이라든지 이해할 수 있는 뭐 그런 점들을 다 파악이 된대요. 그러니까 짧게 연애를 해도 이 사람이 나와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의 연애를 하고 헤어진 뒤에 다음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맞는 사람인지 안 맞는 사람인지를 빠르게 파악하고 결혼을 감행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거나를 선택할 수 있는 거라더라고요. 아무튼 제가 그걸 들으니까 이게 확실히 그렇게 장기간 연애를 마치고 다른 사람과 단기간 만에 결혼하는 게 약간 이러한 것 때문에 발생하는 거구나 알 수 있더라고요. 뭐 이게 정답이라고는 저는 말은 못 하겠거든요.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일 테니까 분명. 근데 되게 재미있는 얘기였어요. 여러분들도 들으면 나름대로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이 여성과 혹은 이 남성과 우리가 연애할 때 중간중간에 뭔가 파악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내가 지금은 연애하는 거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혼할 때쯤 됐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게 있을까? 그런 게 있다면은 이 친구와는 결혼까지는 못 가겠네? 그럼 빨리 헤어지는 게 낫지 않을까? 아니면 때를 봐서 헤어져야겠다라는 그런 낭만은 없지만 현실적이고 전략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저도 진짜 꼭 이런 비단 남녀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. 각자 사람마다 다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. 나하고 아무리 마음이 맞는 관계여도 안 맞는 건 있단 말이에요. 저와 투리와의 관계에서도 언뜻 안 맞는 게 있어요. 근데 이해할 수 있는 안 맞음이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안 맞음이 이해할 수 없는 안 맞음이냐 그거를 보고 이 친구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지 아니면 그냥 딱 여기까지 할지 정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저는 투리와의 관계에서 그 안맞음이 이해해줄 수 있는 안맞음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이어가는 것 같아요. 저의 뭐 속을 다 보여주기도 하고. 아무튼 뭐 오늘의 얘기도 나름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좋겠네요. 개인적으로 되게 유익한 얘기인 것 같아요. 결혼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참고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유한열이었습니다. 사랑해. 그래도 처박힐 같은 거야